네, 안녕하세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세종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세종시를 한번 다루어 볼까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네, 세종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언론이라는 게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 집값이 테마주처럼 집값이 활활 타오른다고 하는데 정말 타오르는 게 맞는지 네,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네. 네, 세종시는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현재 39만의 인구 도시입니다. 네, 정부 청사가 있으면서 개발 당시 공무원들에게 거의 공짜로 집을 나누어 주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네, 세종시에 지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이런 조사를 하고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쉬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종시는 복숭아 모양의 예쁜 도시죠. 그리고 정책으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하죠. 이렇게 첨단 지식 기반 그리고 의료복지가 들어오겠다. 대학 연구시설이 들어오겠다. 도시행정 그리고 문화교류 중앙행정까지 네, 그 서울을 이전하는 느낌으로 설립된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세종시는 첫 번째 1생부터 6생까지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6생은 조치원 쪽, 그리고 5생은 청주 쪽, 명학 산단, 그리고 삼성전기 스마트시티 목표를 가지고 지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1생부터 4생까지는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5생이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종시의 특징은 깨끗하고 아이 키우기 굉장히 안전한 도시다. 거의 주거 타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기에는 할 게 없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세종시 안에서는 소비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분들은 오히려 쇼핑을 하거나 돈을 쓸 때는 청주 또는 대전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오히려 쿠팡이 제일 잘 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이 또 어떤 시대인가요? 네, 온라인 시대죠.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나머지 소비라든지 즐기는 테마거리는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한다고 하니 참 세종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주거타운으로만 많이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직접 세종시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상가가 거의 공실이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 당시에 거의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경매로 넘어간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 청사에서 별관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종시는 상권이 발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지었다는 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많이 내렸다고 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도 아직은 공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종시가 좋은 점은 학교가 많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의 공부 스트레스가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대전에서 학원가를 다니거나 아니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건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학원을 가려고 해도 선생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들 수준이 거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대전 또는 서울로 이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세종시가 정부가 계획한 만큼 의료나 일자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교라든지 이런 테크노 사업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만 높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품이 빠지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집값이 많이 내려가서 세종시 시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세종시를 보시면 먼저 형성된 1생,
2생, 3생, 4생, 5생, 6생으로 이렇게 도시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네, 가장 최근에 지은 이쪽이 비싸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중심은 여기 정부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대통령 부지 이전으로 거리는 곳이 바로 이곳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쪽이 지금 현재 펜스 쳐져 있다고 세종시민들은 예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연구단지라든지 이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 캠퍼스 이런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들썩들썩 거릴 수 있는 곳인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시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세종은 자족도시라고 하기에 일자리나 그러한 인프라들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 집값이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왔다 이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세종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세종시 시민들이 주말에 움직이는 것만 봐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나가는 게 주말에 굉장히 많이 막힌다고 하네요. 여기 이 세종시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뭐다? 바로 학원과 병원이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밥집 또는 쇼핑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도시의 특징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정말로 외지인분들이 세종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세종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세종시에서 현재 매매 시세가 가장 높은 곳이 세롬동입니다. 평당 2,000이네요. 정말 예전에 올라갔던 그 가격은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온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예요. 근데 외지인들이 이렇게 전세가율이 아직 낮은데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외지인들의 투자가 맞는지도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세종시가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저평가된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1주택을 선호하는 이런 시국에 과연 세종시까지 투자자들이 그 명의를 가지고 살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세종시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최고가 순위로 보면 현재 최고가는 나성동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평균가는 세롬동이 높지만 아파트 최고가 순위로는 나성동이죠. 바로 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결국은 세종시라 하더라도 새 아파트라고 하지만 물론 21년도면 신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84 기준으로 제일 비싼 동네는 나성동이고요. 최고가는 11억 8,500까지 올라온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대도 많이 없다. 아직까지는 거의 9억대 정도가 최고가 수준으로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람동과 다정동인데요. 8억대인 동네입니다. 2019년도 입주인데 보람동이 8억대면은 이 동네도 꽤 괜찮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가격을 보면 어느 입지가 지금 세종동에서 괜찮은 입지인지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담동은 7억 5천대, 방곡동도 7억대, 그리고 도담동, 해밀동도 여기는 신축이지만 이것도 7억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놀라운 거는 도담동은 2014년도 입주인데도 거의 10년 차죠. 10년 차인데 7억대면 실질적으로 이쪽 방곡동보다 오히려 훨씬 더 도담동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생인 곤동도 5억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주는 가격의 형성이 이런 택지 개발된 동네일수록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선호도가 높은 동네가 나성동이고요.
두 번째는 새롬동 그리고 어진동, 세 번째는 다정동, 보람동입니다. 로또 분양이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죠. 정말로 세종시가 지금 현재 가격이 활활 뛰고 있나요? 보시면 2021년도 거의 16억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27% 빠진 10억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고점 회복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2단지 같은 경우에도 12억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9억대까지 빠진 모습이죠. 아직 24% 빠진 모습이니까 정고점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정상 회복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시 분들이 지금 현재 매물을 걷어들이고 팔지 않아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최고가 순위는 나리째 2단지 11억 8,500이고요. 6단지가 10억대, 그리고 나리째 나성동의 4단지가 9억대입니다. 보시면 나성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새롬동, 어진동, 그리고 또 나성동이네요. 그죠? 외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 세종의 1급지인 나성동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정고점 회복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세종시가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2025년도 이후로는 이제 입주 물량이 거의 마무리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므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세종시는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실거주자 이외에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외지인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도시가 세종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전에서 순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구층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쾌적한 세종의 도시로 이동을 많이 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종에서 사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서울로 이동을 바로 합니다. 다시 대전으로 가는 인구보다 서울로 진입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세종은 무슨 도시다?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고 고위 관직분들은 다시 서울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고, 세종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집이 있고 세종에서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만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소유보다는 월세로 많이 거주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종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알면 아빠만 이동을 해서 일을 하고 엄마는 아이들 키우면서 서울의 좋은 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처럼 이렇게 뉴스에서 발표를 해도 외지인들의 움직임으로 가격이 들썩거리는 게 세종시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인접해 있는 대전의 도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과 인접 도시인 대전을 볼 때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올해 입주 물량이 꽤 많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종의 가격이 오르면서 아직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대전으로 세종 분들이 소비도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동할지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딘가요? 바로 서구의 클로버 아파트죠. 그 동네 분위기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전의 상황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대전에서 유명한 도로이죠.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 보입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해 놓은 곳은요. 대전의 최고 1급지 아파트와 그리고 학원가,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상권과 주거타운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대전은 구축이 많긴 하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학원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은 대치동 그리고 안양의 학원가 못지않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교육열 또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곳 못지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 경찰청 옆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현장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이렇게 대전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들이 계속 이 구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실 건가? 네, 이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전 서구의 계룡로 라인, 네, 요 라인 일대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네, 이렇게 탐방동 라인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축에 대한 수요들이 대전 분들 또한 강하다고 느껴져서 대전에 새로 생긴 둔산 자이 아이파크 일대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여기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앞에 바로 지하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양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유턴을 해서 진입하게끔 도로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신축이다 보니 거주 환경이 너무 좋아서 신혼부부들이라면 모두가 입주하고 싶어하는 아파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가격 형성된 모습입니다. 아직은 대전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나중에 더 오르면서 매매 가격을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둔산 아이파크 뒷골목 쪽인데요. 아직은 주거타운으로 기존에 있는 형태로 많이 변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입주가 다 끝나고 나는 시점에는 저는 이곳들이 상권이 활발하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둔산 자이 아이파크 뒤쪽 라인 골목 주거타운 쪽으로도 직접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나가면 탐방로 라인으로 롯데백화점 상권이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둔산자이 아이파크는 그런 백세권 상권이 된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있던 둔산동의 크로바 일대의 구축의 아파트들도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나 좋은 주거타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신축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롯데백화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축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눌려져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입지가 바로 이곳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입지와 상권을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둔산 더샵 리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곳 역시 신축으로 굉장히 좀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깜짝 놀란 건 대단지로 택지 개발이 많이 되면서 대전의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제 둔산 더샵 엘리프 입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라는 게 아무리 똑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격도 네,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지금 이게 대전의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이때 산 게 제일 네, 저렴하게 사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입주를 하고 네,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주거가 조금은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지 속으로 완전히 새로운 얼굴 네, 더샵 엘리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축 아파트인 크로바 인근의 아파트 근처를 돌다가 만약에 대전 분들이 여기 새 아파트를 보시면 네,
이사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겠죠. 저도 현장을 보면서 정말 내가 대전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입지에 대한 서열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젊은 부부들 그리고 신축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이쪽으로도 많은 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엘리프 뒤쪽에 초등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은편에 주택가 쪽에도 사람들이 이제 엘리프가 들어오자 주거타운의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동의를 받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이렇게 바로 엘리프 앞쪽에 학교가 형성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지금 이쪽이 공실도 많고 임대가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 입주를 하고 학교가 들어오고 나면 이쪽도 네, 다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으로 해서 왼쪽 안쪽이 주택가를 아직 형성하고 있고요. 정말 개발이 정말 이렇게 무서워요. 주변 환경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또 젊은 분들은 네,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가장 더 퍼스트 또 한번 제가 가보았는데요. 네, 인근 주변 도로를 따라서 한번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죠.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때 미분양 났었죠.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나면 네, 이것도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브랜드 아파트의 인근의 공원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공원 보이고요. 이렇게 대단지가 들어오면 주변에 환경들이 다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미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대전 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에 있는 단지도 나중에는 가격이 견인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대전은 공급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가장 더 퍼스트입니다. 여기 공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뭐가 들어올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정말 넓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로 가고 있는데요.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도로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갈마로네요. 둔산 엘리프 더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8사 가격이 네, 6억 1천만 원 정도에 네, 분양되었네요. 미분양 났었습니다. 바로 뒤쪽에 KT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KT 사옥이 이렇게 아파트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입구를 찾으려면 이렇게 골목 한 블럭 뒤로 들어가야지 입구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네. 대전 KT 인재개발원 공동주택 신축 공사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전에 물량이 많다는 게 눈으로 보이죠. 앞으로 대전 주민들은 이제 더욱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중구의 개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전이 이제 구축인 도시에서 정말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세종과 대전의 위상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종의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세종시에 같이 투자하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세종에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도 이 도시의 특징을 알고 충분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서 세종시 그리고 대전 분들이라면 과연 내가 어디에 나의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도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